그는 어릴 적부터 세상과의 대화를 그림으로 했습니다. 말보다 붓이 먼저였고 웃음보다 선이 빨랐습니다. 그의 첫 모델은 언제나 어머니였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. 어머니는 늘 무표정했습니다. 식탁에 앉아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그녀의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. 그는 그런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였을까요? 그는 더 많이 그렸습니다. 웃지 않는 얼굴을 수백 번 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그려도 그녀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. 얼굴은 그렸지만 마음은 그릴 수 없었어요. 그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림 속에서도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. 시간이 흘러 그는 이름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의 붓에서 나오는 슬픔을 예술이라 불렀어요. 하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. 그의 화폭 속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표정 그대로였습니다. 차갑고 고요하고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이었습니다. 그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. 마치 그녀가 아직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것처럼이었습니다. 그런데 10년이 지나 다시 그 그림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. 눈동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. 조명 탓이었을까요? 착각이었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그녀는 분명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는 섬뜩했습니다. 그림이 살아 있었어요. 그는 복원가에게 물었습니다. 누가 손댔습니까?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그림은 보관만 했습니다.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. 그날 밤 그는 그림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매일 밤 불빛 아래 그 그림을 마주했습니다.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입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생겼고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. 그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다음 날 그 미소는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. 마치 누군가 밤마다 그림을 다시 그리는 듯 했어요.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벽 너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, 낮고 거친 숨소리, 그리고 붓이 천천히 캔버스를 긁는 소리였습니다. 그는 손전등을 들고 벽을 두드렸습니다. 텅, 텅. 그리고 그 아래서 속삭이듯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는 벽을 뜯어냈습니다. 그 안에는 오래된 작업실이 숨어 있었어요. 먼지와 물감 냄새로 가득한 작은 공간. 그리고 그 안엔 수십 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. 모두 같은 여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. 그의 어머니였습니다. 하지만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. 어딘가는 울고, 어딘가는 웃고, 어딘가는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한 장. 가장 어두운 캔버스 아래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림 속에서라도 널 보고 싶었어. 그는 멈췄습니다.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그림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. 그가 떠난 뒤에도 어머니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림 속에서라도 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. 벽 속에 남겨진 초상화들은 그녀의 생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. 그녀는 말 대신 그림으로, 침묵 대신 미소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. 그는 울었습니다. 처음으로 진심으로.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.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. 그 옆에 어머니를 그렸습니다. 이제는 웃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으로였습니다. 그림을 완성한 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야 같은 곳을 보고 있네요. 그날 이후 그림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.
늘 같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. 아마 이제야 그들의 시간이 멈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.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. 그림은 진실을 감춥니다.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어쩌면 어머니는 끝까지 그림 속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.